V마스터 7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처음에 주어진 단어는 derive라는 단어예요. derive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이렇게 be derived from이라는 형태로 많이 봤을 텐데, derive는 어디에서 이끌어내다라는 뜻으로 보통 from과 함께 잘 써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derive pleasure from reading, 원래 이렇게 능동 형태로. 그런데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 위에 선생님이 필기한 것처럼 수동태의 형태가 되죠. 그럼 이거를 수동태의 의미가 어울리게 약간 의역을 한다면 뭐뭐에서 이끌어내지다니까 도출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에서 도출되다. 자, derive pleasure from reading, 그러면 독서에서 즐거움을 도출하다, 이끌어내다 라는 말이고, 독서에서 즐거움을 얻다라고 의역해 놓은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derived라고 하는 동사, derived는 형태가 비슷하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동사. 얘는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조롱하다, 비웃다. 비웃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 scorn, 얘가 조소하다, 비웃다라는 뜻이 있어요. 비웃다, 조소하다, 한자어로. 자, 그래서 deride someone's efforts,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노력을 비웃다 라는 말인데, 이러면 안 되겠죠. 다음 표제요. abundant는 풍부한, 충분한 이라는 뜻인데, 보통 풍부한이라는 의미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enough의 의미도 있다. 근데 보통은 풍부한이라고 하고, 동의표현으로 plentiful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plentiful 말고 많이 봤던 게 이런 게 있죠. plenty of라고 하는 거. 수량 형용사 중에 plenty of는 문법적으로 뭐랑 똑같은 뜻이냐면 a lot of 또는 lots of랑 똑같은 뜻으로 의미는 많은이란 의미죠. 근데 얘네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명사의 형태가 plenty of books처럼 복수명사, 또는 plenty of water처럼 불가산 명사, 이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적인 특성이 똑같아요. a lot of나 lots of도 뒤에 복수명사가 와도 되고 불가산 명사가 와도 됩니다. 자, 다음에 rich는 원래 부유한인데 얘가 풍부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풍부한이라는 형용사를 외워두면 동의어로 amp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mple, 얘가 풍부한, 충분한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로 풍부한, 충분한. 오른쪽에 예들을 볼게요. abundant time, 그러면 풍부한 시간 또는 충분한 시간. a plentiful supply of food, 그러면 풍부한 식량 공급. a rich harvest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명사로 수확이란 뜻이죠. 풍부한 수확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흔히 풍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년. 그 다음에 blend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커피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죠. 커피 브랜드 중에 blend라고 하면 얘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처음에 나와 있는 건 타동사의 의미, VT라고 쓴 거는 타동사라는 의미고, transitive verb를 VT라고 표현하고, 이 VI라고 쓴 거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해서 얘는 자동사를 나타냅니다. 자동사면 섞이다고 타동사면 섞다예요. 자, 같은 의미로 믹스는 많이 들어봤죠. 믹스. 그런데 mingle이라는 단어도 잘 알아두십시오. mingle하고 mix가 똑같이 M으로 시작하니까 두 개 동의어로. 자, 오른쪽에 얘들을 볼게요. 섞다라고 하면 보통 A와 B를 함께 섞으니까, 얘가 만약에 타동사로 A와 B를 섞다라고 할 때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예문처럼 전치사 with와 함께 잘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자동사일 때도 mix wit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들 볼게요. Oil and water do not blend. 이때는 자동사죠.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는다. mingled feelings, 그러면 얘가 만감,
착잡한 심정. 그러니까 얘가 섞인 감정이잖아. 좋은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이 섞여 있으니까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할 때가 만감이에요. 그 다음에 oil does not mix with water. 그러면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는다. 여기 뭐 썼어요? mix 다음에 뭐뭐와 섞이다. 뭐뭐와 섞다라고 할 때 이렇게 with라는 전치사를 잘 씁니다. mingle도 마찬가지예요. mix with, mingle with도 많이 쓰는데 이 mingle with라고 하는 표현이 섞이는 거니까 얘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섞는 건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지내는 거 있죠. 어울리다라고 할 때도 써요. 어울리다. 누구누구랑 어울리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할 때 이는 괄호 열고 사람과 섞이다니까 어울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죠. 다음은 표제어가 grief입니다. grief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sadness, 그냥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보통 상실로 인한 슬픔, 누가 죽었어요.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grief라고 하는데 grief의 동사는 grieve입니다. 이 동사는 grieve. 이게 동사예요. 슬퍼하다가 되겠죠.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grief와 비슷한 의미의 명사가 얘가 슬픔이니까 sorrow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sorrow.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그룹 중에 Sweet Sorrow라는 그룹이 있어요. Sweet Sorrow. sweet이니까 달콤한 sorrow, 슬픔이라는 이름의 그룹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보이그룹은 아니고요. R&B, 좀 아카펠라 뭐 이런 느낌의 그룹이에요. 자, 오른쪽에 예를 볼게요. Be lost in grief. 그럼 원래 be lost라고 하는 표현은 lose라고 하는 동사가 잃다란 뜻인데 be lost면 잃어버리다인데 얘가 보통 길을 잃다라고 할 때 be lost 또는 get lost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런데 슬픔 속에서 길을 잃다라는 의미는 슬픔에 잠긴다라고 의역할 수가 있는 거고요. feel sorry for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for는 위에서란 뜻이 아니에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에 대해서 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다. 그래서 뭐뭐를 슬퍼하다 라고 의역한 겁니다. 다음 표제어는 neglect죠. neglect는 무시하다라는 뜻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게을리하다예요. 무시하는 것과 게을리하는 건 전혀 같은 뜻이 아니죠. 무시하다라고 할 때 기본 동의어가 ignore입니다. ignore. 많이 들어봤죠? ignore. 그럼 각각의 명사들을 한번 저 선생님 써줘 볼게요. 무시하다가 discard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disregard도 있는데, disregard의 명사까지, neglect의 명사는 negligence입니다. negligence. 얘가 명사. 무시죠? 또는 태만. 그 다음에 ignore의 명사는 ignorance입니다. ignorance. 대신에 이렇게 품사를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알아야 되겠죠. disregard의 명사는 그냥 disregard입니다. 형태 바뀌지 않아요. 얘네가 각각 명사니까 파생어도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에 예를 봅니다. neglect criticism. 비판을 무시하다. 비판을 무시하거나 때에 따라 비난을 무시할 정도의 멘탈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gnore realities. realities가 현실이에요. 현실을 무시하다.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운전을 하면 이런 경우 발생하면 안 되겠죠. disregard the signal. 신호를 무시하다. 예. 나중에 보험의 보상도 못 받아요. 자, 다음에 overtake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잡다, 추월하다 라는 뜻이 둘 다 있는데 따라잡는 건 뒤에서 쫓아가서 잡는 거고요. 추월하는 건 그걸 지나쳐 가는 거잖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고 overtake. overtake와 유사한 의미로 따라잡다라고 할 때 catch up with라고 하는 수거가 있어요. catch up with. 그 다음에 비슷한 의미로 keep up with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둘의 catch랑 keep이라는 동사의 의미 때문에 약간의 느낌의 차이는 뭐냐면 catch는 말 그대로 따라잡는 동작을 말하는 거고 따라잡는 동작
그 다음에 keep up with라고 하는 거는 keep이 유지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 목표 대상을 따라잡고 계속 유지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지, 동작 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른쪽 예를 보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overtake him 그러면 그를 따라잡다야 때에 따라서 그를 추월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catch up with him 해도 그를 따라잡답니다. 따라잡는 동작을 말하는데 keep up with the changes 그러면 변화를 따라잡다가 아니라 변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변화를 앞질러 갈 수는 없어. 변화가 계속 일어날 때마다 보조를 맞춰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변해간다. 이렇게 평행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keep up with the changes 변화를 따라가다 변화에 맞춰 나도 변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는 keep이라는 동사를 쓰는 게 의미상 더 좋다. 자, 다음으로 resemble 이라고 발음합니다. resemble은 닮다라는 뜻인데 주의할 점은 얘가 타동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동사.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거나 또는 writing, 영어로 장문, 글쓰기를 할 때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 난 아빠랑 닮았다 그러면 I resembled with my father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일단은 닮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동사는 시제가 과거도 안 돼요. 현재 상태가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이지 내가 과거에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시제도 현재를 써야 하고 그리고 resemble은 타동사니까 전치사 with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resemble과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take after인데 걔도 닮다예요. He resembles his father 이렇게 현재를 써야 돼. He resembles 그리고 뒤에 전치사 with 쓰면 안 돼요.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 He takes after his father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런 어휘 표현이 모의고사를 활용한 내신 문제가 나온다면 resemble을 충분히 take after로 바꿀 수 있겠죠. resembled를 took after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누구를 닮았어. 그러니까 닮았다는 거는 생긴 모습이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게 있어요. 닮았다고는 하는데 야 너는 좀 원숭이 닮았다? 근데 이건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가 아빠를 닮았다라는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지. 약간 원숭이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죠.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look like예요. 이때 look은 자동사고 like는 전치사입니다. 구조가 look 자동사 플러스 like는 전치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를 보면 that dog 저 개는 looks like a wolf 늑대처럼 보인다. 개 중에 그런 종이 있죠. 뭐 시베리안 허스키라든가 이런 종은 얼핏 잘못 보면 어두운 밤에 보면 늑대인가? 이렇게 늑대처럼 보인다. 자 다음에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1, 고2 수준 정도가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가 자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얘는 강세가 이음절에 있습니다. obscure 자 한번 따라 해봐요. obscure 네, obscure 얘가 모호한, 잘 알려지지 않은 모호한, 애매모호한 이란 뜻이에요. obscure 자 동의 표현으로 애매모호한 이라고 하는 게 이 단어도 단어의 난이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자 선생님 발음하면 바로 따라 합시다. ambiguous 예, ambiguous죠. 예, 잘 따라하고 있네요. ambiguous 이음절에 강세 있어요. obscure는 역시 이음절에 강세 있고 모호한.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뭐라고 읽냐면 vague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vague 예, 잘 따라하고 있네요. vague 자, vague가 애매한,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인데 주의할 점은 이 단어하고 생긴 모습이 비슷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유명한 여성 잡지 중에도 이런 잡지가 있죠. vogue라고 하는 단어는 유행이란 뜻입니다. 유행. vogue는 유행.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애매모호한이 아니에요. 얘는 정확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왜냐? 원래 imprecise의 반대말이
precise고 precise. 얘가 원래 정확한이죠. 형용사로 정확한. 그런데 어떤 단어에 반대말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붙이는 부정 접두어가 뭐 on도 있고 in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im인데 얘는 원래 뭐였냐면 in, 부정 접두어인 in이었어요. 근데 이게 in의 경우는 P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붙으면 이게 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발음상 imprecise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imprecise라고 발음하는 게 쉽기 때문에 in이 아니라 다 im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는 단어 중에 수입하다가 import가 아니라 import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부정확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각각 얘들 obscure passages 얘는 모호한 구절. passage는 원래 구절이라는 뜻이죠. unambiguous reply 애매모호한 대답. reply는 얘는 원래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명사죠. 그 다음 a vague answer 얘도 answer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여기서 명사예요. 애매한 대답. reply하고 answer가 같은 의미라 이거죠. an imprecise definition 애매한 정의라고 했지만 부정확한 정의 이 말이 사실은 더 맞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precise의 반대말이니까.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odd예요. odd. 영국 사람은 odd라고 하겠죠. odd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한이라는 뜻도 있고 홀수의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상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는데 그 전에 odd가 두 번째 의미로 홀수의라는 뜻이 있으면 반대말로 홀수의의 반대말이 짝수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짝수의가 영어로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 even이에요. even. 심지어 뭐뭐조차도 라고 하는 부사 있죠? 얘가 형용사로 짝수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짝수의. 그래서 홀짝이 영어로 odd and even이에요. 홀수의, 짝수의. 자, 원래 odd는 이상한이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strange죠. 다 알고 있죠. 근데 strange는 이상한이라는 의미하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I'm a stranger here. 그러면 저 여기 낯선 사람이에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이런 말이 있죠. 낯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한이라는 의미도 비슷한 뜻이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비교해서 나와 있는 단어가 뭐라고 읽냐면 peculiar라고 있어요. 읽어요. peculiar는 얘는 특이한, 독특한 이런 뜻이에요. peculiar. 독특한 이런 의미로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좀 독특한 거. 불쾌하게 이상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은 독특한이라는 의미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queer라는 단어 있어요. queer.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가 원래는 기묘한 괴상한인데 일반적인 이제 백과사전에서 queer를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소수자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남자 중에 동성연애자, 호모섹슈얼이 동의어가 퀴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내신에는 뭐 나오기 어려운 단어죠. 나온다고 해도 보통 기묘한, 이상한 이런 의미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 단어, 비교해야 될 단어가 발음이 어려워요. 뭐라고 했냐면 eccentric. 한번 따라해 볼까요? eccentric. 예, eccentric 역시 강세 이음절에 있습니다. 얘는 그냥 독특하고 특이한 게 아니라 기이한 거야. 기이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뭐 수준의 이상한 게 아니라 기이한. 그래서 각각의 얘들을 보면 odd는 그냥 일반적인 이상한 strange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an odd expression 그러면 이상한 표현이에요. strange sight 그럼 이상한 광경인데 a peculiar smell 그럼 peculiar가 독특한이잖아요. 독특한 냄새, 묘한 냄새. 예를 들어 내가 평생 맡아본 냄새 중에 이런 냄새가 없었어.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peculiar smell 이라고 하는 거고 queer라고 하는 게 기묘한 그래서 queer act 기묘한 행동. 다음에 eccentric은 그냥 특이한 게 아니라 좀 기이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n eccentric person 그러면 기이한 사람. 그걸 뭐라고 한다? 괴짜라고 하는 거예요. 괴짜. an eccentric person을 괴짜라고 합니다. 다음 표제어는 garment입니다. garment. 그러니까 옷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표제어가 garment. garment는 옷, 의복이란 뜻이고 얘는 격식을 차려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garment가 옷, 의복, 격식체 표현. discard a garment 그러면 옷을 버리다, 의복을 버리다 란 말이고 discard가 버리다 란 뜻으로 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discard 버리다.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단어고 clothing이라고 하면 여기 u.n이라고 쓴 거는 불가산 명사라는 얘기예요. uncountable 셀 수 없는 noun 명사 불가산 명사. 옷이나 의류 등은 일반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clothing이 옷 셀 수 없는 명사 warm clothing 따뜻한 옷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apparel이란 단어 들어봤어요? apparel 얘도 불가산 명사인데 apparel은 선생님은 예전에 어떤 의류 회사 중에 이름이 경남 어페럴인가 해서 TV 광고한 적이 있거든요. 경남 어페럴 그러면 이게 의류 회사예요. 의류 회사. 그래서 apparel company 하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의류 회사를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apparel이란 단어. 다음에 이 단어 많이 못 봤을 거예요. attire. attire란 단어는 apparel과 같은 의미입니다. 얘는 의류. The attire of spring 그러면 봄의 의류니까 뭐예요? 봄 옷차림, 봄 옷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에 outfit은 좀 달라요. 근데 outfit은 뭐냐면 이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입는 옷. 그러니까 한복이라든가 결혼식 예복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수의라든가 뭐 이런 거. wedding outfit 그러면 이게 결혼식 예복인데 여기 outfit의 경우는 C.N, countable noun, 즉 가산명사니까 여기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선생님이 여기 예를 쓸 때 셀 수 있는 명사라서 어를 붙였죠. 셀 수 있는 명사라서. 자, 다음은 vertica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vertical을 미국 사람이 발음하면 party를 party 하는 것처럼 vertical 이렇게 발음합니다. vertical 그러면 수직의.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것 가지고 예를 들어드리면 집에 보면 이제 커튼이 있는 집이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가 내리는 블라인드가 있는 창도 있고 그리고 버티컬 있는 집도 있죠. 버티컬 들어봤어요, 여러분? 버티컬은 어떻게 쳤다가 어떻게 걷어요? 쭉 세로로 되어 있는 천 같은 것이 이렇게 쭉 가로로 지나갔다가 쳐지고 쭉 또 가로로 지나가서 닫히죠. 그러니까 생긴 모양 걔는 수직으로 되어 있죠. 수직으로. 그래서 버티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vertical이 수직의라는 의미예요. 수직의. 또는 정점의라는 뜻도 있어요. 정점의. 수직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 맨 위에 꼭대기는 정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직 verticalness라고 합니다. verticalness. 얘는 수직 명사로 수직. 정점이라고 하는 명사는 이렇게 씁니다. vertex. 얘는 명사로 정점. 자동차 용품 같은 것들 중에 있어요. 품질이 좋다 그래서 이런 vertex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엔진 오일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horizontal입니다. horizontal. 원래 horiz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의 명사인데요. 이 단어의 명사는 뭐다? horizon. horizon이라고 읽어요. 얘는 명사로 수평 또는 수평선 또는 지평, 지평선. 수평이나 수평선, 지평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예를 볼게요. vertical fall 그러면 수직의 떨어짐이니까 뭐야? 수직 낙하죠. 수직 낙하. fall이 명사로 쓰였습니다. 어가 붙었으니까. 다음에 the horizontal distance 그러면 수평의 거리. distance가 거리니까.
자, 다음 단어는 consecutive. 미국 사람 발음하면 consecutive, 영국 사람 consecutive. 그죠? 얘가 연속적인, 일관된 이란 말인데, consecutive 동의어가 successive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succeed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두 가지와 형용사 파생어 두 개를 또 알려줄게요. succeed는 첫 번째 의미 동사로, 첫 번째가 성공하다죠. 동사로 두 번째 의미가 계승하다, 뒤를 잇다. 계승하다 또는 뒤를 잇다인데, 뒤를 잇다 할 때 시옷이 하나죠. 뒤를 뒤를 잇다. 왜 이러지? 잘못 눌렸군요. 뒤를 잇다. 자, 그런데 각각의 형용사가 어떻게 되냐면, succeed는 형용사로 성공하다 할 때는 형용사가, 쓰고 형용사로 쓸게요. successfully 형용사로 성공적인. 뒤를 잇다, 계승하다의 형용사는 successive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successive. 그 연속의 이런 뜻이에요. 연속적인. 자, 원래 succeed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럼 예를 볼게요. For 3 consecutive years나 for 3 successive years라고 하면, 맨 앞에 나와 있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죠. 전치사. 얘가 뜻이 동안이죠. 보통 어떻게 써요? for 다음에는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뭐랑 달라요? during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그냥 나오죠. 기간 명사. 예를 들어 during the vacation 이렇게. during the holiday. 자, 그래서 for 3 consecutive years나 for 3 successive years는 직역하면 연속 3년 동안이죠. 3년 연속하여 이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 표제와 같은데요. femin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masculine이 반대말인데, 여러분들 이 단어 말고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남성, 여성, 남성의, 여성의라고 하는 male과 female이 있어요. 그죠? male은 명사로 쓰면 남자, 남성이고 형용사로 쓰면 남자의, 남성의. female도 마찬가지, 명사면 여자, 여성, 형용사면 여자의, 여성의인데, feminine하고 masculine도 똑같이 M하고 F로 시작하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의미가 약간 달라요. feminine은 단순히 여자애라는 뜻이 아니라 여성스러운 이런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성스러운, 여자다운 이런 말. 그 다음에 masculine도 마찬가지, 남자다운 이란 말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오른쪽 예를 보면 feminine beauty 그러면 여성적인 아름다움이니까 이게 여성미. female beauty라고 안 해. feminine beauty라고 하죠. 그 다음에 a female employee 그러면 얘는 그냥 여성인 직원이에요. 여직원. masculine voice면 남자 목소리가 아니야.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남성적인 목소리, 남자다운 목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male voice는 그냥 남자의 목소리, 여자 남자 중에 남자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